여러분, 첫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로드맵을 결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저는 15년간 현장에서 이 로드맵 없이 첫 집을 고르셨다가 몇 년 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신축 빌라는 초기 비용이 비교적 낮고 새 집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첫 집을 고를 때 꼭 거쳐야 할 7단계를 실제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 집을 고르는 기준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완벽한 집을 찾으려다 오히려 지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그 답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첫 집 선택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후회하시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이끌림, 즉 예쁜 인테리어나 새 집이라는 느낌만으로 결정을 서두르십니다. 하지만 첫 집은 인생 전체 계획과 맞물려 있는 선택이라는 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집 마련의 목적을 먼저 정하세요. 실거주가 목적인지, 투자도 함께 고려하는지, 몇 년 정도 거주할 계획인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20대 후반 직장인분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셨는데 2년 만에 결혼 계획이 생기면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기존 집을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한 뒤 이동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황금성과 입지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2단계, 무리하지 않는 예산을 세우세요. 집값만 볼 게 아니라 계약금과 잔금, 취득세, 법무비용, 중개보수, 이사비, 가전과 가구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목적 정하기와 예산 세우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한 신혼부부는 집값과 관리비만 계산하고 대출 이자와 가전, 인테리어 비용을 빼놓으셨다가 입주 직후 예상보다 큰 지출에 당황하셨습니다. 3단계, 입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생활권입니다. 집은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대중교통, 학교, 병원, 마트, 주차 환경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분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지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에 지쳐 결국 1년 만에 이사를 고민하게 되셨어요. 가격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생활이 불편하면 장기적인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과 생활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신축이라는 단어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짚어보겠습니다. 4단계,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실거래가와 권리관계, 건축물 대장, 대지지분, 주차 환경, 채광, 환기, 하자 여부가 예쁜 인테리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사장님은 새집이라는 느낌에만 이끌려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셨습니다.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대출과 매도 과정에서도 제약이 생기면서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신축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구축이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가격과 안정적인 권리관계, 편리한 생활권은 시간이 지나도 집의 가치를 지켜주는 요소예요. 5단계, 미래의 매도 가능성도 함께 생각하세요. 첫 집이 마지막 집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30대 신혼부부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집을 매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살 생각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큰 집이 필요해졌고 막상 매도하려고 하니 몇 달째 매수자를 찾지 못해 다음 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거래량이 꾸준한 지역인지 비슷한 집을 찾는 실수요가 있는지 최근 실거래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신축이라는 함정과 미래 매도 가능성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첫 집 마련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실수인 비상자금 이야기입니다. 6단계, 비상자금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집을 샀다고 준비한 자금을 모두 사용해버리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분은 계약금과 잔금, 가전과 인테리어에 준비한 돈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수리비가 발생하고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하게 되셨어요. 금리 상승과 수리비, 관리비 증가, 실직이나 휴직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금은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필수 조건입니다. 7단계,
첫 집은 완벽한 집보다 감당 가능한 집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전한 거래, 적정한 가격, 좋은 생활 환경, 감당 가능한 대출, 이 네 가지를 갖춘 집이라면 충분히 좋은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집 마련을 위한 7단계 로드맵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7단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첫 집 마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집을 사려는지 실거주 목적과 예상 거주 기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둘째, 집값뿐 아니라 세금과 이사비, 법무비용, 가전비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을 계산하세요. 셋째, 대출 원리금을 낸 뒤에도 생활비와 저축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넷째, 시세와 실거래가를 비교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직접 열람해 권리관계와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대지 지분과 주차 환경, 채광과 환기, 하자 여부를 서류와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출퇴근과 학교, 병원, 마트 등 우리 가족의 생활권을 낮과 밤에 모두 확인하세요. 여덟 번째, 향후 매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 거래량과 실수요를 확인하세요. 아홉 번째, 집을 마련하고도 비상자금이 남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이 9가지만 습관처럼 확인하셔도 첫집 마련 과정에서의 불안과 실수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첫집을 앞두고 설레면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설렘이 후회로 바뀌지 않도록 저는 늘 진심을 다해 예산과 출퇴근, 가족 계획, 향후 이사 계획까지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습니다. 첫집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인생, 로드맵이 걸린 선택이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목적과 예산, 가족 수 궁금하신 지역을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현재 조건에서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프로필의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첫집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투오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